오신 걸 환영합니다. 연담TV 이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얘기는요. 바로 이 책.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 라는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재갑 님이라고 하는 지금 강남 성심병원에서 감염관리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재갑님, 그리고 과학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량구님, 두 분이서 이제 글을 쓰셨고요. 어렵지는 않아요. 되게 쉽게 재미있게 글이 읽혀지는데,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 제목 괜찮네? 하고 펼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돈 주고 이 책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도서관에서 빌릴까? 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번 읽고 말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물론 대출해서 읽으셔도 되고요. 빌려서 읽으셔도 되고요. 상관은 없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는 제가 권해드리고 한번 북클럽 모임에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이 책은 크게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 코로나19 100일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고요. 2부 바이러스와 시스템, 3부 바이러스와 사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 코로나19 100일의 기록 하는 거는 첫 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019년 12월 31일 모든 일이 시작됐다. 원인 불명의 집단 폐렴 발생. 2019년의 마지막 날 중국 정부는 WHO의 이 사실을 보고했고 다음 날부터 국내 언론에도 보도되기 시작했다. 나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2015년 한국에서 유행했던 메르스를 떠올렸다. 바이러스와 관련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2019년 12월 31일 원인 불명의 집단 폐렴 발생이라는 중국의 어떤 WHO에 보고된 사실을 보자마자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은가요? 저 같은 경우도 올해 2020년 초에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은 해보지 않았고요. 그냥 중국 우한이 어떻게 중국은 저럴 수 있지? 중국 내의 문제로만 바라보았지 그것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크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2020년 상반기 1월 초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1부 같은 경우는 이날,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부터 해서 100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 일지처럼 간단하게 얘기를 쭉쭉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2020년 상반기 이런 일이 있었지, 맞아 하면서 이제 저도 그 기억이 뉴스로 접한 기억이 떠서 말인데 K방역, 뭐 전 세계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친 K방역 정말 자화자찬하는 뉴스도 많이 봤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떤 이제 위상을 우리 좀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던 K방역이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K방역의 선별진료소,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선별진료소, 이 부분도 전문가들이 이렇게 선별진료소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시장은 어떻게 하냐면 선별진료소를 마련하게 되면 지나가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난색을 표현했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다,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했는데도 설득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 답답해서 결국은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가 어디에서 했냐면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즉 정부에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먼저 선별진료소를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가에서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라고 이렇게 마련하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또 오픈하기까지는 정부에서 관료주의의 어떤 그런 병폐가 나와서 결정까지 좀 시일이 걸렸었다라는 부분을 답답함을 토로한 부분이 있습니다. 2부 같은 경우 바이러스와 시스템인데요.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것이 마련되어야 된다.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된다. 시스템이 되면 모든 일은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고 하네요. 인사권도 없었고 예산권도 없었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에 관한 어떤 이제 의료 부분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연금 분야에 대한 전문가였다라는 거죠. 메르스 사태 때도 어떻게 일을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지휘본부가 없는 상황이나 똑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감님이 정말 많이 답답하셨던가 봐요. 책 중간중간에 정말 그런 답답함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 매일매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정은경 본부장이 브리핑하는 걸 들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브리핑을 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긴급상황센터장이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긴급상황센터장이 행시 출신이어서 감염병 용어도 모르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오는 정보를 취합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건데, 관련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 브리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정경 본부장이 매일매일 나와서 우리 이제 뉴스 우리가 보던 그 모습대로 브리핑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정경 본부장의 어떤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정경 본부장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었고, 질병관리본부가 처음으로 승격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였었다라고 뒤돌아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역학조사관이 이제 정말 필요한데, 뛰어난 역학조사관을 만들고 키우려면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스템 현재 상태로는 역학조사관의 숫자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관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전문가 단체나 전문가들 훨씬 더 많이 알겠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역학조사관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된,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기초적인 걸 알게 된 사례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요. 그래서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또 뒷이야기를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제가 마음이 무거웠던 부분은 제 3부, 질병은, 즉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데, 질병이 발생할 확률, 즉 질병에 노출될 확률은 정말 우리가 이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잘 사는 사람에게는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그만큼 적은 거고, 잘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질병에 노출될 확률,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그만큼 많이 높다라는 게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여실히 보여졌다라고 합니다. 물류센터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요양병원 같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 우리 사회의 어떤 조금 어두운 부분, 사람들이 가기를 좀 꺼려 했던 요양원 같은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파도 나갈 수밖에 없었던 직장, 그리고 그 직장 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수십 명이 집단으로 전염이 되어서 조금 많이 놀랐던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책 또 띠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모색해야 하는 건 결국 함께 살아가는 길이다. 모색해야 되는 건 함께 살아가는 길이다. 함께라는 부분이 제가 참 많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공공의료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도 그렇고요.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그냥 흔히 얘기하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스템도 정말 잘 만들어져야 되지만,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사회에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내고 있는 세금,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은 어디가 또 있으며 또 어떤 분야를 내가 많이 알고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 자체로 뭔가를 막 한다라기보다는요, 이 책 자체로 뭔가 큰 것을 깨달았다라기보다는 내가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함께 살아간다는 거는 어떤 걸 말하며,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보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